윤석열은 계엄령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설마 이런 계엄령을 실패할지 몰랐던 걸까요?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윤석열의 계획이 왜 실패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게 윤석열이 계엄령에 실패한 이유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존하는 최고의 AI 툴로 평가받는 GPT의 생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공유의 실패입니다. 계엄령 계획은 극소수의 인사만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군 지휘부 대부분은 이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몇몇 고위 관계자만이 계엄령을 인지했을 뿐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참의장조차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현장 작전을 맡은 주요 지휘관들도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군 조직 내에서 명령 전달에 혼선이 발생했고 병력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병력 규모의 한계입니다. 과거 2018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서는 기계화 6개 사단과 특전사 6개 여단 등이 투입될 계획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계엄령은 병력 규모가 지나치게 작았습니다. 이러한 병력 규모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진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로 명확한 지시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강경 진압에 나서지 않았는데 이는 병력 부족뿐만 아니라 명확한 임무 지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 내부에서도 헌법 절차를 따르는 국회의원을 무리하게 체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인들은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는 행동을 주저했고 이로 인해 계엄령의 실행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군 내부의 의지 부족도 실패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은 특수부대원들로 국회 상황을 제압할 수 있다고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 지휘부 내부에서는 계엄령의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 내부가 혼란스러우면 병사들은 명령을 따르는데 저항감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병력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강한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정치적 압박이 계엄령 실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한 병력 저지 계획은 미비했습니다. 국회 보좌진과의 몸싸움은 있었지만 강제 체포 같은 극단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엄군이 국회의 대응에 압도당한 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정보 부족, 병력의 한계, 군 내부의 의지 부족, 법적 제약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의 실패가 아니라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다행히 이번 계엄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